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요, 결국엔 당신이 세상이 정해준 기준 말고요,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뭐랄까, 주인공이 되라고 외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네, 맞아요. 니체는 그냥 편안함, 평균적인 삶 이런 데 안주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을 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뭐든 쉽게 얻고 또 쉽게 흘려보내는 시대에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치열하게 자신과 마주해야 할까요? 아마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쩌면 정보는 너무 많은데 길을 잃었다.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아니면 내 삶의 주도권을 좀 되찾고 싶다. 이럴 때 니체의 목소리가 의외의 돌파구를 열어줄지도 몰라요. 자, 차라투스트라의 그 지혜 속으로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딱 주목할 지점이 니체가 말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예요. 이게 인간 정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하는데, 마치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처음에는 낙타처럼 주어진 짐을 그냥 묵묵히 지고요. 그 다음엔 사자처럼 그 짐을 벗어던지려고 막 포효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새로운 시작을 딱 맞이하는 거죠. 네, 아주 핵심적인 비유죠. 첫 단계, 낙타. 이건 인내와 복종의 정신을 상징해요. 사막 건너는 낙타.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회나 전통, 종교가 너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해 하고 부여한 수많은 의무, 가치들. 이걸 힘들지만 그냥 순종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르는 단계랄까요? 근데요, 듣다 보니까 그 낙타 단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인내의 시간, 혹은 뭐 기반 다지기,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경험이든 배움의 가치는 있겠죠. 근데 니체 관점에서 중요한 건 그 낙타가 짊어진 짐이요.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외부에서 그냥 주어진 거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무게에 그냥 짓눌려 있을 뿐이지 새로운 길을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인 사자가 필요한 겁니다. 사자는 이 해야만 한다는 거대한 용이랑 맞서 싸우면서 나는 원한다 이렇게 외쳐요. 네. 낡은 가치나 권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니오 하는 거죠. 자유를 향한 투쟁이에요. 와, 드디어 저항이 시작되네요. 뭔가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나는 원한다. 이것만 외치면 뭔가 좀 부족한가요? 바로 그겁니다. 사자는 위대한 파괴자는 맞아요. 근데 새로운 가치는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낡은 세계를 부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폐허 위에 뭘 세워야 할지는 잘 모르는 상태인 거죠. 아하. 여기서 마지막 변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 망각,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걸 의미해요. 과거의 짐, 그러니까 낙타 시절의 짐이나 사자 시절의 투쟁 기억,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냥 놀이하듯이 즐겁게 자기만의 세계랑 가치를 막 창조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신성한 긍정이고요. 스스로 막 굴러가는 바퀴처럼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자유로운 정신 상태인 거예요. 와, 낙타의 복종, 사자의 저항, 그리고 어린아이의 창조라. 듣고 보니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당신의 현재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낙타처럼 왜 그래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처럼 짊어지고 있는 의무나 기대 이런 건 없나요? 아니면 사자처럼 정말 벗어던지고 싶다 하는 그런 낡은 규칙이나 통념에 맞서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대고 있지는 않으세요? 당신의 정신은 지금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는 거, 이게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신의 변화, 특히 사자 단계에서 낡은 가치를 파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니체의 또 다른 핵심 사상이랑 아주 깊게 연결돼요. 바로 그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선언. 신은 죽었다.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신이 없다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서구 문명을 수천 년 동안 지탱해온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가치체계 있잖아요. 기독교적 도덕률 같은 거요. 이런 게 더 이상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힘이나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됐다. 이런 시대 진단인 거죠. 아주 날카로운. 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혹은 뭐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군요. 와, 그럼 약간 등대 없이 망망대해에 남겨진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엄청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 혼란, 방향 상실의 상태, 이게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 니힐리즘의 위험인 거죠. 삶의 의미나 가치를 외부의 어떤 절대자한테 의존하던 방식이 이제 안 통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워진 거예요.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 위기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본 거죠. 신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했던 거군요. 책에서 차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산에서 고독하게 지내다가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외치잖아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고요. 이게 바로 그 새로운 인간상을 향한 외침이었군요. 맞습니다. 그 새로운 인간상이 바로 초인, 으버멘슈예요. 극복되어야 할 현재의 인간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니체는 이와 반대로 그냥 안락함, 소소한 행복, 여기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위대한 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마지막 인간, 레스차멘슈라고 부르면서 좀 경멸했어요. 마지막 인간이요? 네, 위험을 감수하거나 고통을 통해 성장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사는 거, 거기에 만족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왜소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죠. 듣고 보니까 좀 뜨끔한데요. 어쩌면 현대사회의 모습하고도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정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될 때의 위험성, 그걸 경고하는 것 같네요. 그럼 초이는 정확히 어떤 존재인가요? 무슨 초능력 가진 완벽한 사람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초이는 어떤 완성된 상태나 도달해야 할 목표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자기 극복을 시도하는 인간의 모습, 그 과정 자체에 더 가까워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방향성인 거죠. 방향성? 네.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욕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체가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장애물을 넘어서 성장하고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근원적인 생명력,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의미해요. 초이는 바로 이 힘의 의지를 충실히 따르는 존재예요. 하늘이나 사후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 충실하고 삶의 모든 걸 긍정하고 외부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인 거죠.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입법자라. 와, 멋지면서도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삶을 이끄는 가치들, 이건 어디서 오고 있나요? 혹시 남들이 다 하니까, 원래 그래왔으니까 이런 외부의 목소리에 여전히 크게 좌우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판단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아요. 오늘 점심 메뉴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남들 시선이나 유행 따르기보다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걸 선택해보는 연습. 그게 바로 당신 안에 초인을 깨우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니케 철학의 가장 깊고도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영원 회귀. 에이윅의 위델컴프츠 사상입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정신이 좀 아득해지는데요. 만약 당신의 삶 전체가요, 가장 찬란했던 순간부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리고 지극히 사소한 일상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니체는 이 질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시 한번 다까뽀 이렇게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거라고 말해요. 네. 이 여원 회귀는요. 우주가 실제로 그렇게 반복된다는 물리학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강력한 거울이자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일종의 사상실험이죠. 사상실험이요? 네. 너는 너의 삶을 그 모든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심지어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까지 다 포함한 그 전체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영원히 반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이건 삶의 어떤 부분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임을 끌어안는 궁극적인 긍정, 즉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인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즐거웠던 기억이야 얼마든지 반복되면 좋죠. 근데 끔찍했던 고통이나 정말 지우고 싶은 실속까지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와, 선뜻 네라고 답하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니체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그냥 우리 괴롭히려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이 영원 회귀를 가장 무거운 사상, das schwerste Gewicht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예요. 이 사상의 무게를 견디고 자신의 삶 전체를 긍정하면서 다시 한번을 외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초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본 거죠. 결국 영원 회귀 사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영원히 반복될 삶이라면 매 순간을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의미 있고 충실하게 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매 순간을 영원형 무게고 살아가라. 아, 정말 강력한 주문처럼 들리네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사상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낸 이 하루가 모든 일과 감정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망설여진다면 무엇이 당신을 주저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순간이 후회로 남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좀 다르게 행동하거나 생각해서 다시 살아도 좋을 하루로 만들 수 있을지 아주 작은 변화라도 한번 계획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 완벽한 하루를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 순간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고 극대화하려는 그 의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서 정신의 변화, 신의 죽음, 그리고 초인의 탄생, 그리고 영원 회귀라는 아주 심오한 주제들을 탐험해봤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 같아요. 외부의 권위나 운명에 기대지 말고 용기랑 창조 정신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넘어서면서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직접 조각하는 위대한 존재, 즉 초인이 되라는 것. 이게 바로 신이 떠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니체가 던지는 강력한 응원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니체의 철학은 때로는 좀 날카롭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 안에 잠재력을 확 깨우고 삶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좀 살아 숨쉬게 할 만한 몇 가지 실천 포인트 제안하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네요. 첫째, 오늘 하루요. 아주 작은 결정이라도 괜찮아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 말고요. 오롯이 나의 의지에 따라서 한번 선택하고 행동해 보는 거예요. 둘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불편한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냥 피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이걸 통해서 나는 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서 이 순간만큼은 진짜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겠다 싶은 그런 긍정적인 기억이나 감정 하나를 딱 떠올리고요. 그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의 이 깊은 탐구가 당신 마음에 새로운 영감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니체로 말했듯이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우리 안에 혼돈을 품어야 할지도 몰라요. 당신의 삶이라는 정말 단 하나뿐인 무대 위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멋지게 춤추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하고 격려하는 톤으로